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평생을 다 바쳤는데 왜 늙으니까 더 혼자인 것 같지? 자식들이 어느 날부터 나를 피하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전화는 점점 줄어들고 명절에도 바쁘다며 늦게 오고 집에 다녀가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우리가 매일 하는 그 말 때문은 아닐까요? 왜 애들이 이렇게 안 오지? 내가 부담스럽나? 혹시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이 짧은 혼잣말이 지금 여러분 마음과 닮아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에 꼭 필요한 지혜만 전해드리는 채널 지혜담입니다.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함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외로운 밤을 따뜻하게 바꿉니다. 오늘은 자식이 먼저 찾아오는 부모, 나이 들수록 더 존중받는 어른이 되는 법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거창한 재산 이야기도 아니고 특별한 건강 비법도 아닙니다. 딱 세 가지 말. 평생 습관처럼 해왔지만 노년에는 반드시 멈춰야 할 아주 사소한 말버릇 이야기입니다. 이 세 마디를 끊는 순간 신기하게도 자식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전화가 먼저 오고 안부를 먼저 묻고 괜히 한 번 더 들르게 됩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말 몇 마디가 뭐 그리 대수인가 싶었지요. 그런데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듣다 보니 확실히 보이더군요. 노년의 외로움은 돈 때문도 아니고 자식 탓도 아니라는 걸. 대부분 말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산에서 시작해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젊을 때는 거칠었습니다. 바위에 부딪히고 세상과 싸우고 어떻게든 가족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회사에서 치이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내 몸 하나 돌볼 틈도 없이 오직 자식만 보고 달렸던 시간. 그때 우리는 늘 이렇게 말했지요. 나중에 늙으면 좀 편해지겠지. 그런데 막상 그 나중에가 왔는데도 왜 마음은 더 허전할까요? 집은 조용하고 시간은 많은데 괜히 더 쓸쓸합니다. TV 소리만 크게 틀어놓고 괜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전화 한 통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가 된 걸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올해 73 박정수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평생 택시 운전을 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가족을 위해 달렸던 분. 아들 둘, 딸 하나.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고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는데 정작 노년이 되자 집에는 정막만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손주는 얼굴 보기 힘들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밥을 드시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렇게 중얼거리셨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울 사람은 아닌데. 그때부터 어르신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심코 던진 말들이 아이들 발걸음을 무겁게 만든 건 아닐까 하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정수 어르신은 가만히 지난 시간을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집이 늘 시끄러웠습니다. 문 쾅 닫는 소리, 숙제 안 한다는 잔소리,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하며 달려오던 발소리. 그 소리가 그렇게 귀찮았는데 막상 사라지고 나니 그 소리가 가장 그리웠다고 합니다. 집이 조용하다는 건 편안한 게 아니라 비어 있다는 뜻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어느 날 혼자 밥을 드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답니다. 나는 왜 애들만 기다리고 있지? 곰곰이 떠올려 보니 전화가 올 때마다 늘 비슷한 말만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허리가 아파 죽겠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 너희는 편하지. 나는 평생 고생만 했다. 처음엔 걱정해 주던 아이들도 어느 순간부터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병원 가세요. 약 드셨어요? 다음에 얘기해요. 바빠요. 섭섭했지요.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나는 힘들다 말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까?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니 이런 깨달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전화를 걸 때마다 아이들 마음에 걱정이라는 짐을 하나씩 얹어준 건 아닐까.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치이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고 대출 갚느라 허덕이는 삶.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늘 한숨부터 들려온다면 아프다, 힘들다, 외롭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있지만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찾아가야 하는데 괜히 가면 또 한숨 들을까봐 망설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부모님들이 모르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속마음 털어놓기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위로해 드리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점점 피하게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기쁜 곳으로 가고 싶지, 무거운 곳으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건 효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식이 더 자주 오길 바라신다면 아픈 이야기를 줄이셔야 합니다. 물론 정말 아프면 말해야죠. 병원 갈 정도면 당연히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아이고 죽겠다. 이러다 곧 가겠다.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이 말들은 건강 상담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 됩니다. 박정수 어르신도 어느 날부터 결심하셨답니다. 전화를 받으면 아프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기로. 오늘 동네 한 바퀴 걸었다. 봄꽃이 피었더라. 밥 잘 먹고 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괜히 연기하는 것 같기도 했고, 속상한 마음을 숨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먼저 전화가 온 겁니다. 아버지, 요즘 산책한다면서요? 같이 걷고 싶네요.
이번 주 내려갈게요. 그 한마디에 어르신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무거움을 피하고 있었다는 걸. 밝은 목소리, 담담한 하루, 괜찮다는 한마디. 그게 자식을 오게 만드는 신호였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끊어야 할 말. 습관처럼 내뱉는 한탄과 신세 타령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조금씩 멀어지게 합니다. 노년의 말은 무게가 큽니다. 젊을 때 투정은 귀엽지만 늙어서의 한숨은 듣는 사람 가슴을 짓누릅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들다는데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냐? 맞습니다. 그 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참으며 살았는데 늙어서까지 속마음도 못 꺼내면 그게 무슨 인생이냐고 서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말을 못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생깁니다. 위로가 필요한 하소연이 아니라 습관이 된 한탄. 그게 문제입니다. 박정수 어르신도 처음엔 억울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누구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말도 못해.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괜히 더 서러워지고 더 섭섭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고 합니다. 아버지 전화 드릴 때마다 왜 맨날 아프다는 얘기만 하세요? 그 말이 그렇게 서운했답니다. 내 걱정도 못하냐? 그게 자식이냐?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애들한테 기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나? 곰곰이 떠올려 보니 최근 몇 년 동안 허리 아프다, 병원비 많이 나왔다, 사는 게 재미없다. 이 말밖에 안 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전화를 받는 순간 마음이 긴장됐겠지요. 또 무슨 안 좋은 얘기일까? 또 걱정해야 하나? 전화가 안부가 아니라 숙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관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곳으로 사람은 저절로 갑니다. 부모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한탄이었다면 두 번째로 반드시 끊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공치사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너 지금 뭐 됐겠냐? 내 인생 다 바쳐서 너희 공부시켰다. 이 말 아마 무심코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자랑도 아니고 협박도 아닙니다. 그냥 서운해서 나오는 말이지요. 조금만 알아줘라. 그 마음 하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말은 자식의 가슴에 평생 남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빚처럼 남습니다.
부모는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뜻이었는데, 자식은 나는 평생 갚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고마워지기보다 부담스러워집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의무가 무거울수록 슬며시 거리를 둡니다. 박정수 어르신도 어느 날 딸에게 이 말을 했답니다. 내가 내 학원비 벌려고 밤새 운전한 거 알긴 아냐? 딸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날 이후 전화가 더 뜸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나는 사랑을 말했는데 왜 아이는 죄인이 된 표정을 지었을까? 부모의 희생은 말하는 순간 값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값이 매겨지는 순간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노년에는 이 거래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해준 건 그냥 흘려보내야 합니다. 강물이 바다에 닿았다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밀어줬다. 말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해냈습니다. 이제는 증명할 필요도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웃어주는 부모. 그게 자식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것도 결국 말입니다. 박정수 어르신도 첫 번째 한탄을 줄이고 두 번째 공치사를 삼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안부를 묻고 딸이 사진을 보내주고 손주가 할아버지하고 영상통화를 걸어오는 날도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순간에도 이런 말이 먼저 튀어나왔을 겁니다. 공부는 잘하냐? 엄마 말 잘 들어라.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그런데 그날은 그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얼굴 보니까 좋다. 그 한마디에 손주가 더 오래 통화를 하더랍니다. 어르신은 그때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늘 가르치려고 했구나. 그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꼭 말씀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가장 빨리 닫아버리는 말. 바로 비교와 잔소리입니다. 나 때는 더 힘들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정신이 약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말대로 해라. 혹시 이 말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평생 부모 역할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를 바로잡고 틀린 길로 가면 잡아주고 잘못하면 혼내고 그게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여전히 아이로 보입니다. 걱정돼서 잘 되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그래서 또 말합니다. 그건 아니지.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노년의 잔소리는 조언이 아니라 통제처럼 들립니다. 자식은 이미 자기 인생을 사는 어른입니다. 회사에서 책임지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서 계속 훈계를 듣는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함이 아니라 피로가 쌓입니다. 또 혼나겠지. 또 비교하겠지.
그래서 전화가 오면 한숨부터 나오고 방문이 점점 뜸해집니다. 부모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이 힘들어서입니다. 박정수 어르신도 예전엔 그랬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건 위험하다. 공무원 했으면 편했을 텐데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딸이 아이를 키우는 방식도 애를 그렇게 풀어 키우면 안 된다. 버릇 나빠진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걱정이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 전부 간섭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용히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제 방식대로 좀 살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아이들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에겐 심판관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묻기 전에는 말하지 말자. 조언 대신 들어주자. 그래서 아들이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도 예전 같으면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 이 말을 했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딸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도 그건 내가 잘못했지 대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땠니?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전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판사일 때는 숨기고 부모가 편이 될 때는 털어놓습니다. 노년의 역할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세상은 우리 때와 다릅니다. 방법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정답도 다릅니다. 예전 경험을 들이대는 순간 우리는 지혜로운 어른이 아니라 꼰대가 됩니다. 조금 거칠게 들리더라도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입을 줄이고 귀를 늘리셔야 합니다. 말을 덜 할수록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를 모두 보았습니다. 한탄, 공치사, 그리고 잔소리. 이 세 마디가 자식의 발걸음을 멀어지게 하는 조용한 벽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말 줄이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지? 괜히 서글퍼지기도 하지요. 평생 자식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왔어. 말도 줄이고 기대도 줄이고 간섭도 줄이면 그럼 나는 뭘 붙잡고 살아야 하나? 솔직히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그래서 다시 외로움으로 돌아갑니다. 입을 닫으면 마음이 더 허전해질 것 같아서 또 전화를 붙들고 또 한탄을 꺼내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운다고 했어. 텅 비는 게 아닙니다. 비워야 비로소 채워집니다. 박정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막막했다고 합니다. 잔소리 안 하자니, 허전하고 해준 이야기 안 하자니, 억울하고 아프단 말 안 하자니, 답답하고 그래서 한동안 그냥 가만히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있는 다른 어르신들을 보셨다고 합니다. 장기 두는 분, 라디오 듣는 분, 혼자 커피 마시는 분. 다들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표정이 편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왜 맨날 애들만 기다리고 있었지?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였던 시절은 이미 끝났는데 나는 아직도 젊은 부모처럼 살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어르신은 생활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 근처를 천천히 걷고 시장에 갔어. 사람들과 인사 나누고 오래 미뤄둔 독서 모임에도 나가보고 동네 경로당했어. 바둑도 배우셨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엔 왜 전화 안 오지? 하루 종일 휴대폰만 쳐다봤는데 이제는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내 삶이 생기니까 자식 생각이 덜 났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때부터 자식이 더 자주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외로운 부모는 부담스럽지만 자기 삶이 있는 부모는 안심이 됩니다.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할 때마다 외롭다, 언제 오냐? 이 말만 하는 부모와 오늘 친구들이랑 산책 다녀왔다. 요즘 바둑 배우느라 바쁘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 누가 더 편하게 느껴질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건강한 에너지 쪽으로 갑니다. 밝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노년의 가장 큰 매력은 의존이 아니라 자립입니다. 아이를 붙잡는 부모가 아니라 혼자서도 잘 지내는 부모.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존경스럽습니다. 박정수 어르신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애들이 나를 챙겨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챙겨야 했더라고. 그 한마디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돌보느라 살았습니다. 이제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그래야 자식도 편하게 다가옵니다. 노년은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손에 힘을 빼야 사람도 머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평생 쥐고 살아왔습니다. 돈도 쥐고, 자식도 쥐고, 걱정도 쥐고, 섭섭함도 쥐고,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꽉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손이 늘 아팠습니다. 마음도 늘 긴장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이제는 붙잡을 힘도 없고, 붙잡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더랍니다. 박정수 어르신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애들 인생까지 책임지려 했더라.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30, 40, 50이 된 자식에게 우리는 아직도 묻습니다. 돈은 모으고 있냐? 그 집은 왜 샀냐? 애는 왜 그렇게 키우냐? 노후 준비는 했냐? 걱정이라는 이름이지만 결국 통제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했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결정은 결국 그 아이들 몫입니다. 우리는 책임질 수도 없고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개입하려 하니 마음만 상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한 가지 태도를 꼭 배우셔야 합니다. 물러서는 용기입니다. 앞으로 나서는 용기보다 사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뭐든 내가 해야 직성이 풀렸지만 이제는 안 하는 게 더 지혜입니다. 박정수 어르신도 어느 날부터 일부러 한 걸음 물러섰다고 합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해도 해결책을 주려 하지 않았고 딸이 고민을 털어놔도 답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잘하겠지. 이 한마디, 예전 같으면 무책임해 보였을 말인데, 오히려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신뢰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계속 간섭하면 자식은 평생 미숙한 아이가 됩니다. 하지만 넌 잘할 거다. 이 말 한마디면 비로소 어른으로 인정받습니다. 존중받는 기분이 들면 사람은 그 관계를 놓치지 않습니다. 존경은 잔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르신이 크게 바꾼 게 있었습니다. 기대를 줄인 겁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서운했고, 생일이면 섭섭했고, 전화 없으면 괜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기대가 크니까 상처도 크지. 그래서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명절에 못 오면 바쁜가 보다. 전화 없으면 잘 지내겠지. 선물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자 놀랍게도 섭섭함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때부터 아이들이 더 잘 챙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다가옵니다. 기대할수록 서운하고 내려놓을수록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노년은 사랑받으려 애쓰는 시기가 아니라 그냥 있어도 사랑받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없이 그늘을 내어주는 나무처럼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서 쉬어가는 존재.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박정수 어르신은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하신답니다. 예전엔 애들이 내 인생 전부였는데 이젠 내가 내 인생이야. 그 표정이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짜 여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얼굴을 원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 하나를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거창한 재산도 아니고, 특별한 비법도 아니고, 대단한 처세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과 태도였습니다. 박정수 어르신은 요즘 아침마다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들어오면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고 천천히 동네를 걷습니다. 예전처럼 휴대폰만 붙들고
왜 연락이 없지? 그렇게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다. 시장 상인과 인사도 나누고, 경로당 친구들과 장기도 두고, 손주 사진이 오면 그냥 웃습니다. 잘 컸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예전 같으면 공부는? 학원은? 엄마 말 잘 듣냐? 걱정부터 했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저 존재 자체가 기쁜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요즘은 아들이 먼저 찾아오고 딸이 먼저 전화를 겁니다. 어르신이 바뀌자 가족의 공기도 바뀌었습니다.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집이 집 같아. 전엔 내가 짐 같았거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짐처럼 느껴지는 부모, 그건 자식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 스스로가 자꾸 짐이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제목처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손들이 나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말. 아프다, 힘들다, 팔자 타령하는 한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냐는 공치사.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비교와 잔소리. 이 3가지만 내려놓아도 노년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신 이 3가지만 붙잡으십시오. 밝은 안부 한마디, 고맙다는 한마디, 그리고 들어주는 침묵.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노년은 더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기대를 비우고, 섭섭함을 비우고, 말을 비우면 그 자리에 이상하리만큼 평온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말없이 그늘을 내어주는 큰 나무처럼. 가면 마음이 편한 사람. 그런 어른이 되면 자식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억지 효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발걸음으로. 여러분, 노년은 내리막이 아닙니다. 경쟁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진짜 황금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앞으로도 지혜담과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덜 외롭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담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애쓰셔도 됩니다.